주간 브리핑. 2016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박용현 정치 에디터의 죽음을 조롱하는 정치 세력이란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세력은 세월호에서 숨져간 아이들과 유가족을 조롱하고 막말을 했다. 농민들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시위하던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는 사죄는커녕 험담을 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고 기계에 빨려들어 죽어간 노동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내놓지 않았다. 애도의 뜻을 표하는 조사 한 번 내놓지 않았다. 그러고도 무한 경쟁에 내몰려 픽픽 쓰러져가는 직장인들에게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요구한다.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혐오 범죄는 없다, 묻지마 살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걸 보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어떤 추모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여성 비하와 성추문으로 얼룩진 새누리당의 과거를 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2009년 세입자들의 농성을 과잉 진압해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 그 용산 참사 7년 동안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그 책임자를, 참사 책임자를 총선에 공천함으로써 지독한 조롱을 날렸다. 군인들이 주인인 시민들을 무참히 사륙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은 3년째 기념식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래 한 곡 재창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보훈처 간부라는 사람은 유가족 단체 회원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폐악이라고밖에 일컬을 수 없는 집권 세력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슬픔을 느끼는 죽음이란 게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애도할 줄 모르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아이러니였다. 그러나 4.13 총선 결과는 그런 시대가 종막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조종과도 같았다. 총선 참패 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시 민생이라는 구호 뒤에 숨었고 내년 대선 때도 그럴 테지만 그 외침이 울림을 주려면 먼저 할 일이 있다. 저 죽음들 앞에 다시 나아가 깊이 고개 숙이는 일이다.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한국일보 사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반기문 대망론의 확산을 경계한다. 이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말까지 7개월여 임기가 남았다.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국내 논란은 남은 임기 중에 총장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되고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십상이다. 그간 분명한 태도를 표하지 않던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반기문 총장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나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대선 출마 시사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급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투자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업체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 등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공개한 주식회사 도나도나의 주주 명부를 보면 홍만표 변호사가 이 회사 주식 1200만 원 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나도나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설립한 한 회사의 주주 명부에도 홍만표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투자 피해자들은 도나도나 영업실장이 홍만표 변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다라면서 홍만표 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홍만표 변호사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사건 알선비를 받은 혐의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비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해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수백억 대의 상습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3차례나 수사를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맡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홍만표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구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말입니다. 노무현 탈탈 털 때, 설마 나도 탈탈 털리랴, 이런 생각 안 해봤었겠죠? 홍만표 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지난해 12월 상습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올해 1월 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 적의 처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적의 처리가 뭐냐?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는 의견 없습니다. 풀어주셔도 의견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정운호에 대한 징계가 더 세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더 세게 해주세요. 라면서 항소를 한 곳이 바로 검찰인데 말이죠. 그래 놓고는 정운호를 풀어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에 정운호 씨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받아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건넨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단계에서 보석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지난 2월 25일 정운호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서 보석 로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당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 공판 부장들 사이에 합의해서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의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보석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의 보석 반대 의견에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적의 처리를 결정한 것, 이건 뭐 이례적인 일이죠.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최유정이건 홍만표건 간에 이들의 단독 플레이로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겠죠. 예, 검찰이 최유정, 홍만표와 결탁한 내부 세력도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못 잡아내면 특검으로 가는 거죠.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유동수 당선자의 동생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금 불법 교부 혐의로 유동수 당선자의 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유동수 당선자의 동생, 이 사람은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원 여러 명에게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유동수 당선자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최측근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8개 대학을 선정해서 3년 동안 150억을 지원하는 여성공학 인재 양성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요, 여성 지원 정책 성토장이 됐습니다. 스누라이프에서는 심지어 여자들끼리 다 해먹어라, 김치가 가치가 됐다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경희대에서는 마이 리틀 여혐러에게 고하는 사이다 토크쇼 행사 속의 입간판이 빨간 립스틱과 구두 발자국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경향에 대한 비판과 자성 여론이 일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는 외려 시규와 동떨어진 모습이란 것입니다. 취업과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일부 남학생들이 자신의 불만, 분노 표출 대상으로 동료 여학생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 시장에 나서기 직전 단계, 사회로 나서기 직전 단계인 대학은 이성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거라는 잠재적 두려움을 표출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학이 취업 양성소가 되고 오직 이기는 교육만 강조하면서 성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른바 스카이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연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스카이 대학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스카이 출신 비율이 54.13%인데 이것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로스쿨이 학벌 편중을 완화하고 비스카이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 누군가 이렇게 평가하고 다녔는데 실상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서울대가 대수인가 싶습니다. 한국일보 지평선 코너, 오늘은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유신시대 법대를 다니면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토론회에서 법률 지식과 이론을 동원해서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종섭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도가 달라졌다. 5.16이 쿠데타가 맞느냐, 이런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모호한 답변을 늘어놓다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대 법대 학장, 헌법학회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축출된
국회법 파동 당시 자신의 책 헌법학 원론에 대통령이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쓴 데 대해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의견을 진술을 해야 하니까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번에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이 논란이 되니까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5년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법률과 이론을 동원해서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냐라고 한 정종섭 장관. 법률 지식과 이론을 동원해서 정권을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 출신 정치인의 도리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종섭 장관, 전 장관.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진실한 사람으로 인증받은 그런 경우지요.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은 재단 이사의 직계 3대가 주물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저녁 식사를 공급한 이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식재료 납품은 며느리가, 공산품 납품은 손자가 맡았습니다. 위탁급식 업체 주소지는 학교 급식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니까 이 업체는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없앴습니다. 점심 식사에서 남은 반찬을 저녁 식사에 활용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저녁 식사용 식재료 구입비 2억가량을 학교에 별도로 청구해서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은 해임된 고등학교 교장, 설립자, 이사, 위탁급식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사흘 동안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부산시 강서구의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을 후보지로 밀고 있는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공항건설 컨설팅 업체인 영국 에이럽사의 저스틴 파월 씨의 말을 크게 실어줍니다. 한국처럼 산이 많고 내륙의 시가지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해안에 바닷가에 공항을 짓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덕도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파월 씨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인천공항과 함께 영남권의 두 번째 국제 관문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늘고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 확대 등의 기회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밀양 쪽 지지자 입장도 소개할지 또 공항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소개할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왠지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심상치 않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리장 부지 선정이 8년 더 미뤄졌습니다. 원전을 돌리면 폐기물이 나오지요. 근데 이거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 잘 보관해야 되겠지요. 보관해야 합니다. 어디다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재처리하게 되면은 핵무기 개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 폐기물이 쌓이고 또 쌓여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안에 마련해 놓은 사용 후 핵 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 곧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2019년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 한빛 고리 원전, 2037년 한울 원전 등의 저장 공간이 줄줄이 바닥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전에 포화 상태가 되는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사업 책임은 정부 자신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떠넘겼습니다. 예, 정부가 나설 일 아닌가요? 국민일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이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버스를 모두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무려 1,700대인데요.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 경유버스 운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버스를 대기 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운행 제한 전에 두 지역의 경유버스를 모두 CNG,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압축 천연가스 버스 한 대 가격이 약 1억 1,9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경유버스 1,700대를 교체하려면 최소 2천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기간 내에 전면 교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체를 못하면 서울시가 이 버스 못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국민TV 도혜민 기자 리포트. 20대 여성 김모 씨. 최근 지인으로부터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자신의 사진이 게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비롯해 댓글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일베 이용자는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이른바 핑크 코끼리 사진에 김 씨가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사진을 업로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사고 현장인 강남역 일대를 걷는 추모 행사에 참여했던 김 씨의 친구들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참여했고 이제 친구들이 이미 일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신상은 이미 다 털렸고. 한 여성의 무고한 죽음을 추모하는 여성들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엄청 슬픈 마음으로 그 사건을 접했고 여성 혐오가 더 이상 사회에서 생기지 않으려고 이제 더 거리로 나섰는데 나는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엄청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 침묵 행진을 총괄했던 여성의 인터뷰 화면은 캡처된 상태로 일베 사이트에 떠돌고 있습니다. 게시글 하나당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모부터 여성,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여성민의회를 비롯한 세계 여성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추모 참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찍힌 자기 사진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서 유포가 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그다음에 협박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주말 하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 더 많은 분들의 사례를 좀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지를 올렸고요. 밤사이, 그러니까 딱 12시간 정도 만에 거의 30건에 이르는 것들이 캡처가 막 돼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밤 동안에. 세계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각 단체 대표 메일로 추모 참여자들에 대한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오민규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회 경향신문 칼럼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가입. 네, 이런 제목의 칼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긴 하겠지만 아마 힘들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어쩌죠? 어렵게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엔 사례를 증언해줄 노동자 찾기가 어렵고요. 최저임금 위반을 바로잡는 일,
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길, 어쩌면 답은 간단한 곳에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최저임금 위반은 쉽게 시정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동료들과 함께 투쟁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조조정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에 분개하고 사내하청 대량 해고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기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다. 저임금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해고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런 얘기들을 소개하고 다뤄주면 어떨지 말이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불법을 바로잡은 사례들. 협력업체 폐업이 벌어져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고용을 유지한 사례들. 그런 사례라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취재에 협조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민주노조 운동 역시 이들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근절대책, 조선소 사내하청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재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돼줄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사내하청 고용불안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역시 노동조합이 있어야만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내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가입, 이런 헤드라인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구조조정과 저임금, 천만 비정규직 시대에 신음하는 이 사회를 바꾸는 길이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가입,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 네, 노조 결성이 안 돼 있는 직장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노조 만드는 것 때문에 탄압을 가한다. 그 자체로 부당노동 행위이고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은근히 노동자 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민주노총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